안녕하십니까, 해먹창조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시죠? 연휴가 길었기 때문에 옵션 시장도 가치가 많이 빠졌다. 많이 빠졌고 12일 날이 옵션 만기일인데 실질적인 거래일은 그러니까 수목금 4, 5, 6 그리고 10, 11, 12 하수목 이 6거래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선물 매도로 주로 해놓고 외국인들은 금액으로 보면 옵션은 양매도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여기 보시면 풋은 332 그죠? 내가 쪽으로 345까지 매도를 해놓고 그리고 풋 320과 322에 지금 매도량이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콜 쪽은 320까지 지금 행사가 되어 있는데 320에서 330까지의 이 거래 금액을 보시면 아주 미미하다. 여기에. 그래서 내일부터 장이 시작이 되면 320과 322.5 여기에 매도 거래 금액이 풋 매도 거래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리고 선물 매도량이 이 수량을 보시면 지금 34,000 계약인데 이것이 증가폭이 줄어드느냐 늘어나느냐 그것도 봐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선물 320은 절대 깨면 안 된다. 320을 깨면 이 320을 깨면 일봉상 받아줄 곳이 없어요. 지금 없다는 거죠. 폭포수처럼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202선 이야기를 하는데 202선은 일단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면 325, 322.5, 325는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추측이 가능하지만 과연 330을 넘어서 322.5 그죠? 337.5 이렇게 갈 수 있는지 지금은 325 기준으로 322.5, 327.5 사이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330은 못 넘지만 이것이 점핑을 한다면 332.5에서 337.5 이 사이에서 다시 왔다 갔다 그럴 수가 있다. 그렇지만 지금의 장의 움직임을 본다면 10년 금리 이것을 보고 또한 선물 매도량 그리고 현재 320까지 열려 있는 걸 보면 쉽게 올라가지 않은 게 올라가기는 힘이 들고 계속해서 눌리는 장이 형성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이 지금 10월 3일 우리나라는 공휴일이지만 여전히 외국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거고 지금 일본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 지금 1%가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322.5와 325, 322.5 이것에 대한 지지력 싸움이 될 것이다. 계속 눌린다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런데 320은 깨지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정시를 분명히 한 번은 무너질 거예요. 무너지는데 지금 당장 무너진다고 이야기하기가 힘이 듭니다. 지금은 내년에는 미국도 지금 현재 미국은 채권을 반영해서 금리 10년물 금리가 높기 때문에 미국으로 돈을 빨아들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채권을 찍어서 미국 시장을 떠받치고 있지만 지금 이때에 여기 2000년대 이때 있죠. 그죠? 2008년대까지 이때까지는 조금 다르다. 이때는 중국이
이때도 똑같지만 지금은 지금 시점에, 그죠? 지금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때의 시점과 그리고 2000년도 이때의 시점에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이때는 막 성장하려고 용팀에서 그러니까 무한한 노동력으로 아주 값이 싼 물건을 대량으로 전 세계 시장으로 방출해서 싸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가 유지가 되더라도 괜찮았지만 지금은 이때만큼 공급량을 중국이 만들고 있지만 제품 품질에서 앞서고 가격이 인상된 것을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하는데 전 세계는 받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중국은 내수에서 풀 수가 없어요. 풀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주질 않는다. 받아주질 않고 중국을 막고, 물론 먼저 중국이 세국 정책을 취했고 자기들이 어느 정도 됐다 싶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유럽도 막고 있죠. 이제 미국도 막고 있고 다 막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2000년대하고 지금하고 보면 이때는 돈의 공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아주 값싼 제품이 전 세계 시장에 받아두니까 결국은 돈을 푼 효과가 나타나서 금리를 올려도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났기 때문에 괜찮지만 지금은 돈은 있는 대로 풀고 그리고 값도 싸지도 않아. 비싼 그 막대한 물량이 전 세계에 나오니까 자충수다 지금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하나 물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석유예요. 석유. 4차 산업으로 바뀌면서 석유가 예전만큼 안 쓰이잖아요. 그리고 중국도 자국 내 소비를 하지만 뭐 물건을 팔아먹어야지. 중국 국민들도 알만큼 알잖아요. 소비가 거의 잘 쓰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 관점에서도. 왜냐하면 물량을 수출을 못하니까. 그러면 들어오는 돈도 없잖아요. 그죠? 중국 입장에서는. 거기다가 미국이 먼저 돈을 다 풀었다는 거지. 미국은 더 풀 수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초과 공급. 그리고 세계의 모든 제품의 그 값도, 가격도 초과 공급, 물량도 초과 공급. 그리고 석유도 지금 초과 공급. 그러면 지금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는 소련이잖아요. 중동하고. 한 번은 터지겠죠. 그러면 세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미국이 그 블랙 먼데이 한번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시발점이 영국에서 먼저 낳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시발점이 어디에서 먼저 터져서 무너져 내릴지 그거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은 중국에서 나오는 그 막대한 공급 물량을 막고 있다는 거죠. 막고 돈도 막고 단지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을 찍어서 자국 시장을 받치고 있다. 근데 이것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단지 사우디가 석유 수급을 좀 낮췄는데도 지금 WTI가 튀어오르듯이 어디서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금리 올라간다고 해도 일단 다 막아놨잖아. 중국도 막고 돈도 일단은 겉으로 일단 막아놨어. 그리고 석유도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죠. 그럼 다 막아놓고 미국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돈을 뒤로 찍어서 미국 시장만 지금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이 그것만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웃기는 거는
이 유럽 지수에 이게 독일 쪽이 깨졌어. 이 고점이. 그래서 먼저 빠져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울 때 유럽 시장이 먼저 올라가지고 빵빵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럽 시장, 독일 시장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면 서서히 스마트 머니들이 이 빠져나오는 그 시점을 잡고 있다. 거의 지금 눈에 보이고 있다. 이때 이 몸 빠져나온 스마트 머니들이 어느 정도 털었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그걸 충분히 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 시장도 시간을 두고 옆에서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길면 뭐 1년 가겠지만 짧으면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마지막 랠리가 한 번은 나올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이 한번 부러지면 어디까지 부러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무서울 정도로 부러지겠죠. 부러지는데 일단은 금리가 올라가도 미국 시장은 떠받칠 거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떠받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바로 떨어지진 않고 320을 일단 최소한 지지를 하고 다시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시간을 좀 두고 마지막 랠리는 있을 거다. 그렇다고 뭐 전고점 넘어가지는 않는 거고 그냥 320에서 350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즉 갇혀있는 장으로 본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만일에 이 시장이 부러진다면 어디까지 부러질까? 어디까지 부러질까?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 솔직하게 이렇게 그죠? 요게까지는 안 부러지겠어요. 왜냐면 여기가 2000년도에 꼭대기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이거 10년물 이걸 놓고 보면요 6.79거든요. 이게 그럼 이게 그리고 2002년 요때가 이거 보면 5.41 뭐 여기 5.25 요게 그리고 2006년도 7년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2006년도 7년도 여기거든요. 이거는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 최고 높은 요게 닷컴버블 할 때 이때가 6%대 아닙니까?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보죠. 여기 5천원에서 만일에 이 시장이 그러니까 세계 대공황이죠. 그죠? 왜냐하면 과잉 공급 그리고 과잉 달러 공급 석유도 과잉 공급 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떠받치고 있잖아. 그런데 부동산은 고점으로 사람들이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하나 터지고 나면 과잉 공급으로 딱 묶이니까 그때부터는 공급이 안 되는 디프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자산 시장이 폭락을 한다고 보면 이때부터 보고 그리고 2006년 이거는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대략적으로 이 정도까지는 다시 떨어지지 않겠나. 요게 대략적으로 이렇게 본다면 요게 아니면 요게 그죠? 여기 2018년 요 정도 선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저도 내년에는 왜 이렇게 보냐면 다 대통령 선거 때는 좋다고 하지만 내년에는 트럼프하고 바이든하고 누가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
정말 불안하거든요. 이게 더. 그래서 일단은 내년 상반기, 뭐 5월에는 떠나라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전에 주식은 다 트는 게 맞고, 그때부터는 정말로 조심해야 되는 시점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 길어졌는데, 결국은 이 결론은 12월 물에 벌써 외국인들이 이렇게 장난치는 이유가 있었다. 결국은 외국인들이 장난치는 이것이 맞았다.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맞다. 행사가 340의 미결제 수량, 그리고 행사가 320의 콜 쪽, 풀 쪽 미결제 수량. 지금 현재 329 여기지만 330의 이 미결제 수량. 그런 거 봤을 때는 이것만 12월 물만 놓고 보면 330에서 위아래 10 이 안에서 갇혀서 노는 우리나라 장이 12월 둘째 주 목요일까지는 계속 되지 않을까. 물론 10월 중순 10월 둘째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면 장이 서서히 반등할 거다. 10년 물고 금리 보면 그죠? 보면 그렇게 폭락하지는 않을 거다. 5.5, 5.25까지는 열어두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은 이 사이에 갇혀서 있지 싶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운 장은 맞습니다. 언제 폭락해도 저도 그렇게 폭락이 한 번은 대폭락이 거의 세계 경제 고황급만큼 한 번 터지리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저 유튜브 댓글 보면 한 분이 하락한다고, 당연히 그 의견도 맞다고 저도 봐요. 맞는데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외국인들이 지금 34,000, 5,000 해놨지만 아는 것도 얘네들이 알아요. 탈출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해. 그리고 미국은 아직 조금 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론이라면 업무론이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전제 요건이 320은 깨면 안 된다. 320은 깨면 안 되고, 저는 여전히 선물 322.5, 325 사이에서는 지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풋 320, 322.5에 이 풋 매도 금액이 늘어나는지, 그리고 선물 매도 수량이 더 늘어나는지 잘 보면서 남은 6거래일을 한번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장을 예측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는 분명하죠. 돈도 무지막지하게 공급이 되었고, 이제는 중국 시장이 값싼 물건에 무지막지한 전 세계 시장이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한 물량이 이제는 값싼 물건이 아니라 값비싼 물량으로 전 세계에 무지막지하게 풀려고 하고 있다. 그걸 막고 있다. 그리고 석유도 지금 현재 우리 세계 시점에 봤을 때는 공급량이 무지막지하다. 어디서 이 많은 공급량을 받아줄 만한 데가 없다. 지금 아무도, 유럽도 양떡깎이 당하기 싫고 중국도 당하기 싫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번 터지겠죠. 이거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시발점이 우크라이나 시작이 되었고, 우크라이나도 지금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 떠나고, 나라에 국민이 없고 산업시설 전반적으로 다 무너졌고, 어찌 보면 중세시대로 돌아가는 그러한 상황에 과연 왕만 있는 나라가 나라냐? 국민들이 없는데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째 보면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입니까? 그때 이후로 독일이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그죠? 그러면서 히틀러가 나오고, 세계 경제 고황이 오고 2차 세계 터지고, 이렇게
가는 비스무리한 시나리오가 좀 맞지 않았나 이런 또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뭐 만기일까지는 계속 눌리는 장이다. 하지만 선물 320은 좀 깨기 힘든 구조로 되고 여기 넘기만 하면 다시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상승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또 시발점이 나오지 않나. 그렇다고 350은 넘어가기 힘든 장이다. 무한한 종목 장세로 이어지는 그러한 장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잘 보내시고요. 내일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창조였습니다.